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 공식 높이는 828m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제로 이용하는 가장 높은 층은 약 585.4m에 있습니다. 두 높이의 차이는 242.6m. 전체 높이의 약 29.3%입니다. 서울 63빌딩의 높이가 약 249.6m이니 높이 차이만 웬만한 초고층 건물 하나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즈 할리파의 마지막 243m는 세계 최고 기록만을 위해 만든 빈 공간일까요? 먼저 건물의 높이를 재는 방법부터 봐야 합니다. 초고층 건물에는 여러 개의 높이가 존재합니다. 지붕까지의 높이와 사람이 사용하는 가장 높은 층의 높이, 그리고 건축적 첨탑 끝까지의 높이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스카이스크레이퍼 센터는 부르즈 할리파의 건축 높이를 828m로 기록합니다. 건축 높이는 건물의 형태를 완성하는 첨탑을 포함하지만 단순한 안테나와 기술 장비는 제외하는 기준입니다. 반면 최고 점유층 높이는 585.4m입니다. 부르즈 할리파 공식 사이트도 152층부터 154층에 걸친 라운지를 약 585m 높이의 공간으로 소개합니다. 그 위에도 건물은 약 243m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일반 객실이나 사무실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부는 점점 좁아지는 구조와 설비 구간, 통신과 기술 요소, 중심 코어와 첨탑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부 29%가 모두 텅 빈 공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점유 공간이 아닐 뿐 일부는 건물을 작동시키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위로 갈수록 사람이 쓸 공간이 사라질까요? 답은 부르즈 할리파의 형태에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의 평면은 세 개의 날개가 중심 코어를 받치는 Y자 형태입니다. 설계를 맡은 SOM은 이 형태가 전망을 확보하면서 풍화중을 줄이고 구조를 안정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건물은 위로 올라갈수록 세 날개가 단계적으로 후퇴합니다. 높이가 달라질 때마다 건물의 폭과 형태도 바뀌어 바람이 같은 패턴의 소용돌이를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SOM은 이를 바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초고층에서 반복되는 풍화중을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후퇴가 반복될수록 바닥은 작아집니다. 객실과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워지고 구조 코어와 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커집니다. 마지막에는 중심 코어가 첨탑으로 수렴합니다. 이처럼 공식 높이와 최고 점유층 사이의 차이를 흔히 베니티 하이트, 즉 과시 높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즈 할리파의 베니티 하이트는 단순 계산으로 약 242.6m, 29.3%입니다. 이 표현에는 기록 경쟁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첨탑이 공식 높이에 포함되면서 세계 최고층 타이틀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높이를 전부 무용한 장식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상부는 건물의 구조를 수렴시키고 단계적 후퇴로 바람의 힘을 분산합니다. 기계와 통신을 위한 요소가 들어가며 부르즈 할리파의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두바이라는 도시가 원했던 세계 최고층이라는 타이틀까지 손에 넣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즈 할리파는 첨탑으로만 높이를 부풀린 가짜 828m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고 점유층 높이만 해도 약 585.4m입니다. 이 높이 자체가 세계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보다 높습니다. 또한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이 사용 가능한 바닥이어야 통신탑이 아닌 빌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부르즈 할리파는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결국 마지막 243m는 사람을 위한 일상 공간이라기보다 구조와 설비, 바람과 실루엣, 그리고 세계 최고 기록을 위한 높이에 가깝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비어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828m 전부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 최고층은 높이 하나가 아니라 사용 공간과 비점유 공간의 비율, 구조적 필요와 상징적 욕망이 만든 건축입니다. 건물의 가치는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로 결정될까요? 아니면 그 높이 중 얼마나 사람이 사용하는지로 결정될까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